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10월 17일이었죠. 스포츠 브랜드 배럴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패션 브랜드가 실검 1위를 이토록 오래 유지한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배럴은요, 17일부터 19일까지 배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직영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파격 할인 행사 배럴데이를 열었습니다. 행사 기간에 배럴 홈페이지에 접속한 누리꾼들은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더니 수영복 하나 득템했다. 회원 가입, 장바구니 구매하기 너무 힘들다. 홈페이지 너무 느려졌다. 등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럴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매출은 물론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챙겼는데요. 배럴 측은요, 폭주하는 주문에 대비해 물류센터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겠다며 배송 기간이 7일에서 10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니 고객들은 양해 바란다라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럴데이로 인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회사 곳곳에서 발에 땀나도록 뛰는 직원들 참 수고가 많았을 텐데요. 그들에게 두둑한 보너스 그리고 삼겹살, 회식까지 챙겨주는 따뜻한 배럴이 되길 바라봅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네, 패션쇼 28회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안 껐네 제가. 핸드폰 다들 꺼주시고요. 타키 형. 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예, 네. 왜 이렇게 다 숨도 안 쉬고 조용. 배럴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네. 배럴에 대해서 많이 배웠나요? 다음. 뭐가 다음이죠? 네. 우리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B급 인생 오셨고요.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네, 밝아. 어제도 보고 오늘도 참 자주 보네. 두 분은 네. 어제는 어떤 일로? 데상트가 그 부산에 신발 R&D 센터를 오픈했거든요. 굳이 그것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기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다녀왔습니다. 간담회를 했나 보죠. 네네. 뚱카롱도 그러면 저 KTX 타고? SRT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1박 2일. 나는 당일치기. 그럼 저기 임원하고 갔나요? 빠빠 올라오셔야지 바쁠 텐데. 아닌 것 같은데. 뚱카롱은 그러면 1박 2일 하면서 부산에서 회한살이 하셨어요? 저는 회를 못 먹어서. 그래요? 네, 처음으로 돼지국밥에 소주를 먹어봤습니다. 돼지국밥을 처음 드셨어요? 네. 훌륭하죠. 눈물 나더라. 맛있어서. 네, 나 광고인 줄 알았어. 저도 출장 가서 처음 돼지국밥이란 걸 먹어봤어요. 영업할 서울에도 때. 많은데 그래도 돼지국밥집이 서울에는 없어요. 못 있어요. 찾겠더라고요. 논현동에 있어요. 논현동. 부산 아침에 있는데 내가 논현동까지 올 일은 이 방송할 때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근데 뚱카롱은 왜 회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회는 사실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아닌데 가끔 이제 배탈이 좀 나기도 하고 알이나 이제 알이나 뭐 갑각류 같은 거는 알러지가 좀 심하게 올라와서 바로 응급실 행위거든요. 응급실? 네. 그렇게까지? 대게 이런 거는 못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갑각류는 좀 약해서 네. 완전 바짝 익히고 약을 먹고 먹으면 완전 괜찮아요. 껍데기 안 먹는 이상 괜찮아요. 네. 안 됐다. 네. 근데 다행히 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 먹었다가 알러지가 일어나서 안 먹게 된 건데 맛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그래. 한 번 그렇게 되면 안 먹게 돼. 맞아요. 맛을 몰라서 다행이에요. 근데 뚱카롱도 소주 참 좋아하니까 네. 회에다가 소주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안타깝네요. 그 맛을 그렇죠. 몰라서. 그건 좀 아쉽네요. 저희가 조만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오미오가 불참입니다. 네, 너무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오늘 몸이 좀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쾌차하시고요. 저희 패션쇼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만 방송하는 데까지 기다리다가 방송 먼저 끝나겠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28회 1부고요. 첫 코너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브리핑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PAT와 엘르스포츠, 데미안을 전개하는 70년 전통의 토종 패션 기업 독립문이 결국 매각 소송을 밟게 됐습니다. 창업주 일가는 이번 매각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날 예정입니다. 현재 독립문이 매각할 지분은 전체 81%고 협상 과정에서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수를 희망한 기업은 빅패션 기업으로 교육 전문 회사라고 하고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실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연내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영난이 일어나 매각한다는 설이 돌고 있었는데요. 관계자는 작년 매출도 전년 대비 16% 올랐고 영업이익이 65억 원이었다. 단지 대주주인 김영섭 명예회장의 의사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를 MBK 파트너스 매각한 인물입니다. 2000년에 독립문의 기존 법인명인 평안 LNC에 취임한 3세 경영인인데요. 네파 매각 이후에 경영에서는 물러났으나 그의 소유인 싱가포르 투자회사 펠 파트너스로 독립문의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장남인 김의석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투자회사 코브 인베스트먼트가 그 승계 과정을 거쳐서 독립문의 지분 47.2%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집에서만 72.3%의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죠. 현재 대표인 김형숙 사장과 조재훈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3.1%뿐입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꾸준히 브랜드 이미지 제고 작업을 진행해온 것이 조금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대표 기업이야? 거의 대표급이지. 이 정도 기간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역사가 없죠. 역사가. 아니 근데 70년 전통이면 이 독립문과 좀 견주어볼 브랜드는 어디가 있어요? 70년으로 기준 잡으면 쌍방울. 네, 여기가 메리아스 하던 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기업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미원급이죠. 길이로 따지면. 저도 삼성도 뭐 그 정도 수준이고 당시 화승, 뭐 국제상사, 뭐 그런 데가 50년 전후에 만들어졌으니까 뭐 70년 돼. 1950년 뭐 그 전부터 근데 시작을 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2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나요? 아니요, 여기는 3세 경영을 3세. 네, 김영숙 대표가 하고 있다가 네파 매각 후에 이제 자기의 경영은 동생분이세요. 김영숙 대표님이 여자분이신데 네, 이제 이분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던 거였고 남편분이랑 같이. 네.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좀 대주주의 의사가 변경돼서 그러니까 김영섭 회장의 명예회장의 의사 때문에 매각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는 안 되니까 그랬던 거라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야 방송 왜 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일단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이 집안들.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있었구나. 그 난이 아니에요. 금수저 중에 형제끼리 사이 좋은 집은 없어요. 어쨌든 그거일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높고 이게 이제 옛날에 독립문 메리아스였잖아요. 이게 독립문 메리아스 코뿔소로 바뀌었다가 뭐 이렇게 쭉 코뿔소 독립문 메리아스 PAT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독립문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게 80년대에 한번 부도가 나요. 그래서 법정 관리를 한 10몇 년 동안 해요.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법정 관리를 오래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문 닫지 않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섭 대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경영에 왔을 때 아버님께서 그 오래된 대리점주들하고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안 해준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이것 좀 달라 그러면 전형적인 이런 오너 경영의 그래서 어떤 모습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김영숙 대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꾸 네파하고 뭐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다 성공을 했고. 근데 이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과정 승계 과정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거의 척을 졌다고 보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충분히 예상되는 이야기죠. 취재가 기반이 된 내용이니까요. 뒤에서 들은 얘기니까 이거 거의 확률 99%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컷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이게 가족 중심의 경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잖아요. 사실은 형제끼리의 사이나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멀지 않은 이야기. 네파 매각할 때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숫자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네파 매각 단계에서 패션에 그때는 투자회사들이 패션회사 매각을 잘 안 했죠. 안 하고 잘 모르고 아웃도어가 영영 잘 될 줄 알고 진행을 했던 거라서 굉장히 시기 좋을 때 잘 치고 빠지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그 이후에 뭐 어떤 인수나 투자를 준비하던 패션 기업들은 사실 네파로 인해서 약간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배럴이 한 번 더 업을 시켜놓은 거고요. 좀 좋게 해놓은 거인데 이게 약간 브랜드 나쁘게 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브랜드 키워서 팔고인데 네. 우리나라는 약간 오너 경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게 안 쳐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 독립문이 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랑 뭐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후손이라든지?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 창립주 회장님이 뭐 하셨다고 그러더라?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셨어요? 아니면 지원인가? 그렇진 않고 그 선대가 그 관련이 있는 걸로 같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뿐이네요. 예, 확인된 얘기들만 좀 해주시고요. 네. 다음 이슈는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웃도어 매출이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날씨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죠. 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매출 실적도 회복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우선 노스페이스가 겨울 상품 판매 반응이 좋아서 25.5%의 신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K2가 18.2%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특히 K2의 경우는 4050 세대 파워가 좀 센 브랜드 있는데 본인 이제 브랜드에서는 11월에 더 높은 매출을 낼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블랙야코, 아이더, 네파 등 주요 브랜드도 3에서 4% 정도 신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웃도어 쪽의 매출이 지금은 좋기는 한데 그 김창호 대장이죠? 예, 저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리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어요. 브랜드들이. 맞아요. 실제 좋은 소식을 홍보를 아예 안 해요. 페이스북을 잠시 정지했어요. 네. 아웃도어 업계들이 대체적으로 다 추모 분위기 때문에 그런 업계 그런 흐름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전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왜 이 국민들에게 이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업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굳이 국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아웃도어 업계 특히 산업계의 이슈인데 이 미디어에서 이걸 크게 다루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지금 좀 더 크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지인들이 워낙에 많았나 봐 방송국 중에.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방송국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이슈가 조금 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여러 콘텐츠에서 그 마케팅이나 상품 팔이의 어떤 그런 홍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네. 다음 주부터 업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네. 뜨거운 열기에 2019년 SS 헤라서울 패션위크가 방문객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밤 우영미 디자이너의 솔리드홈 오프닝쇼로 시작한 이번 패션위크는요. 현장에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 브랜드, 바이어, 일반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뿐 아니라 한남동과 종로 등 서울 곳곳에서 디자이너 컬렉션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패션위크 방문객은 DDP에만 3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개막 첫날 2만 명, 17일에 4만여 명이 다녀갔다는 통계가 발표됐죠. 아무래도 이번 패션위크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패션 축제로 기획하겠다던 그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20만 명이 20만 명이 30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 경찰 추산이에요? 주최 측 추산이에요? 주최 측 추산인 것 같고요. 실제로 30만 명이 모였어요? 아직 주말까지 해봐야 알겠죠? 방송일 기준. 방송일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제가 주말에 일요일 날 그 시장 조사가 있어가지고 동대문 쪽을 이렇게 돌았는데 거기 일요일 날은 뭘 안 하나 봐요? 네, 월요일 시작했어요. 월요일 밤에 오프닝 쇼가 네. 있었어요. 7시에 우영미 씨. 잘못 갔네. 네. 일요일 날 저는 갔다 왔습니다. 예. 아무도 없더라고. 아이고. 아니, 확실히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하계올에서 할 때보다는 그 뭐 화제머리가 좀 더 되겠죠. DDP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면접성도 이게 다르니까. 학교에서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뭐 그래요?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뭐 조금 더 분위기상 디자이너들에 대한 뭐 호감 혹은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확실히 사람도 많아지고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해요. 예전에는 쇼에 오면 꼭 셀럽이 와야 하고 예. 뭐 브랜드 관계자들도 뭔가 막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야 한다는 좀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네. 작년 시즌부터 좀 스트리트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참여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신진 디자이너한테 너무 큰 기회를 주는 거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한테는 또 10대, 20대, 30대 소비자들은 스트리트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가 커져 있는 상태라서 관심도 더 많고 셀럽들의 어떤 참여율도 더 높고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오셔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게 기사를 써야 될 내용이지만 사실은 운영에서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보안에 철저한 나머지 자꾸 맥을 자꾸 끊어요. 보안을 신경 써갖고. 맥을 끊는 건 누구랑 비슷하네요. 똑같은데. 예. 근데 어떤 맥이 끊긴다는 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이 네. 또 이게 쇼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쇼에 참가한 사람들을 전시장에 이렇게 쭉 해놓고 바이어 상담 매칭을 시켜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렇다가 요새 매일매일 다시 등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패션위크는 그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패션인들을 위한 축제네요. 네, 바이어와 디자이너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를 이제 대중들한테 좀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고 이건 뭐죠? 저는 바이어 입장권. 저는 한 번도 안 끊고 계속 다녔는데. 당신은 프레스니까 그렇죠. 빙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요새 이제 조금 핫한 업계 CEO들, 업체 CEO들의 동향을 제가 몇 가지. CEO 동향.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단은 신원의 박성철 회장이 소리 소문 없이 가석방으로 나오셨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프레스도?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진짜? 대체적으로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풀려났고 원래는 80% 정도니까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건데 만기 4년이었으니까. 근데 왜 들어갔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령이죠, 뭐. 그래. 그러니까 IMF 때 신원이 부도가 화의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숨겼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용으로 구속이 됐다가 4년을 받았다. 인정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것과는 좀 달라. 물론 분명히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거를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냐 있는 거를 내놓지 않았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되게 애매한 뭐나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적으로는 구속이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신원을 살리기 위해서 박 회장이 했던 노력들은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기사를 쓰세요. 어쨌든 계속 샀어요. 그러면 이분은 북한의 개성공단 들어가시겠네요. 당분간 지금 몸이 워낙에 고령이시라서 고령인데다가 3년 넘게 지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당분간은 이제 치료에 전념한다고 하고 지금은 경영은 이제 둘째 아들인 박정빈 회장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최병호 회장이 이번에 그 문 대통령 프랑스 같이 가셨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갖고 마크롱 대통령이랑 저녁을 함께 하셨다고. 아까 왜 가셨어요? 경제사절단.
그러니까 왜 그분이? 거기 저번 그분 때도 패션그룹 형진데 저번 대통령 때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분은 고치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 하시는 모양이네. 이슈가 계속 있었나 봐요. 거기 어필될 수 있는. 이번에도 이제 카스텔바작을 인수한 거잖아요. 카스텔바작은 형제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했어요. 그분이 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두 분의 CEO.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강 MC의 동향도 알려주시길. 알겠습니다. 뚱타랑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드릴게요.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제주진이의 제주살이 시간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제주진이의 제주살이. 이번 시간도 패션쇼 시즌2 마지막 방송인데요. 전화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아시나요 지금? 이제 알려드려야죠. 그렇군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모두들. 네. 그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좀 나아지시는 건가요? 그럼요. 나아져야죠. 예. 좋아 보이시네요, 목소리가. 덕분에.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다행입니다. 네네. 제주 항상 우리 지인 누님이랑 통화하면 날씨를 여쭤보는데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 날씨 겁나 좋아서. 겁나게. 네, 낮에 뭐 오름을 좀 갈까 했는데. 네. 좀 바람은 또 바닷가여서 좀 추워가지고. 그렇죠. 결국 그냥 약간 동네 바닷가 지금 앞에 카페에서. 네. 패션쇼 전화 오길 기다렸어요. 좋네요, 진짜. 여유 있는 저녁 있는 삶이네요, 진짜. 네네. 아까 좋습니다. 잠깐 요 앞에 올레길 걸었는데요. 네. 그 오늘 여기 해녀 할머니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셔서. 여보세요? 네네네. 얘기하세요. 듣고 있어요, 지금. 예, 아까 문어랑 전복 좀 샀습니다. 그런 건 얼마씩 너무 바로? 부러운데요. 서울에서 지금? 문어를 사려면 시가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기도 좀 시가 개념이 할머니들이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예. 좀 비싸졌어요. 근데 아까 한 4만 원? 큰 문어인가 보다. 원래 이게 시가로 하면은 한 8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큰 놈이어가지고. 좋네요. 네, 지인이. 네네. 얼마 전에 예. 제 지인이 제주도에 여행 간다고 숙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인 누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이틀 동안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10월 초였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타이베이 놀러가 있었어요. 지금 먹고 살만한가 보네요. 아버지가 8순이 되셔가지고 가정여행 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 펜션은 어떻게 하고요? 펜션은 저 선배 언니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언니가 좀 제주에 내려와 있었죠. 같이 겸사겸사 그냥 힐링 좀 하면서. 그래서 통화가 안 되셨구나. 문자 남기셨으면 됐었을 때. 문자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는지는 전화 끊으시고 한번 차차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 아니 근데 강디제이님이 제주에 한번 오신다고 그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전화 통화하죠. 예. 또 통화 안 되실 거잖아요. 문자 남기시고요. 예. 문자 제가 남기면 항상 단답형으로 답을 하시던데. 거리를 두시는 건가요? 거예요, 통화. 나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예. 지인 누님.
네. 제주 소식도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네네. 사실 저희 그 시즌 2에 함께 해주시면서 예.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제가? 수고 많이 해주셨죠. 직접 이 서울까지 오셔서 스튜디오 방문도 계속, 네. 일부러 해주시고 저희가 다 알죠. 더 많이 갔었어야 됐는데 제가 뭐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아쉬워요, 많이.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이 네네. 제주진이의 제주살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시작할까 하고 이제 있었는데 벌써 마무리된다면 혹시 패션쇼 시즌2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저희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시구나. 네. 많이 아쉬우시죠? 너무 아쉽고요. 사실 저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청취를 하면서 그 문근 씨가 계속 이렇게 넘보시더라고요. 정식 네. 코너를. 그러면서 사실 조금 뭐 저도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이었지만 저렇게 적극성을 띠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시즌 3에는 내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시즌 3에 제주살이가 안 된다면 다른 코너로 저도 한번 뭐 여수살이나 여수 쪽으로 옮기셔가지고요. 목포살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다른 타지로 좀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신선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진이누님 코너를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뭐 갑자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안 된 이 제주진이의 제주살이 요거를 코너를 좋아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게 양질의 패션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마무리는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내년 그 시즌 3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셔서 돈독한 여러 가지 그 패션계 전반에 대해서 많이 소식을 주는 발전하는 패션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오, 마지막 멘트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박수 안 쳐줘? 박수 나와요 지금.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그냥 그냥 짚어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죠? 준비를 해도 이 정도 말은 못하겠다. 감사합니다. 저 문군보다 제가 좀 낫나요? 지금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어라. 하여튼 뭐 여기 계신 우리 고정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마무리 하실 때까지 조금 더 수고하시고 저 제작자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게 온라인 홈페이지 좀 계속 들여다보라고 말씀주셨는데 못 들여다봤어요. 아니 뭐 지금이라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진이누님. 네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 별 말씀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저희는 조만간 네. 마무리하기 전이나 후에 서울에서 얼굴 한번 뵙자고요. 아니에요. 제주로 오세요. 단체로 오세요. 마무리하시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사실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이 정확히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아무리 제가 제공을 한다는 숙소를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시즌 2 마무리하면서 꼭 넘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진우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 아쉬워하신데. 진짜로 우리 쫑파티 제주도 한번. 좋죠. 근데 좋아요. 우리 쫑은 언제예요? 그걸 청취자 여러분들. 그거를 B급 인생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드려야 될 텐데. 그건 내려오겠죠. 알겠습니다. 제주진이의 제주살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이번 시간은요 소송연의 엔젤스 시간입니다. 다행히 우리 소송연 대표의 엔젤스는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고 하네요. 미안해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송연의 엔젤스 소송연입니다. 네, 소송연의 엔젤스 소송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가정에 충실하려고 네. 오늘은 딸 그 체육대회 다녔습니다. 손이 다 까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딸 체육대회 원래 그렇게 하나요? 아직 제가 안 가봐서 이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가면 방송. 정말로 이게 굳은 살이 터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네. 근데 마치 달리기랑 줄다리기는 정말 전혀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아빠들이 모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다들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게 하더라고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가 원래 보다. 이런 건가요? 원래 이런 문화예요? 우리 애네 학교는 부모들이 참여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 같은데. 부럽습니다. 따님이 지금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 열심히 하셔야죠. 1년에 2번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요즘에도 그 운동회를 해요? 그럼요. 네네네. 예전에 우리가 하던 운동회처럼 방식이기도 하고 방식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농장에 가가지고 농장에서 봄에는 고구마를 심고 그 다음에 그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달리기 체육대회를 하는. 체육대회도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봤더니 오재미 뭐 이런 거. 가방을 메고 가방을 이렇게 이어 달리기가 가방을 건네주는 거예요. 아 진짜? 가방을 메고 달려가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네. 조금씩 바톤 터치가 그 매력적인데. 이거 머리띠 쫓는 맛이 있죠. 예. 떨어뜨리고 막. 우리는 청백전이었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청백 그 모자가 이렇게 뒤집었으면 그렇죠, 파란색. 하얀색이 되고 뒤집었으면 파란색이. 비급인생 때는 그 괴뢰군 죽이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삐라. 실제로 어렸을 때 삐라 주스로 많이 다녔어요. 오재미를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기본인데 뚱카롱이 지금 오재미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지금 저 아니요. 오재미 알라이잖아. 저희는 그거를 콩주머니 던지기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불렀었구나. 네. 그걸 오재미라고 그래서 잠깐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거죠. 여기도 콩이지만 우리는 모래였는데 안에 모래 넣었었는데 콩이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자 게스트 불러. 아무튼 우리 서 대표님 체육대회에서 그 줄다리기는 이기셨어요? 네, 결국은 이겼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아마 내일 굉장히 몸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 그 딸이나 아들 자녀 체육대회 따라간 부모들이 그 다음날 정형외과 쫓아간다잖아요. 관절이나 허리 뭐 까지고 부상을 많이 입는다고. 평소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빠, 멋있는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아빠는 하지만 저는 못 돼요. 알겠습니다. 예. 되게 우울한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B급 인생 별명이 맥커터. 맥을 탁탁 끊는다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이번에 이제 제가 한 3주 정도 이제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투자를 언제 받아야 되는지와 투자 시점. 네, 왜냐하면 받으려는 사람도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받는 게 맞는지라는 지금 저 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가 뭔가요라는 질문. 보통주와 우선주. 예,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투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주, 우선주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투자를 받으려고 다녔는데 그쪽에서 우선주로 그러면 해볼게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에 공부를 네이버에 이제 쳐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 시점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 주변에서 그 창업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사실은 투자를 창업할 때부터 받았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내 손으로 해보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보고 안 되면 투자를 받겠다라는 뭐 두 부류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말씀해 준 것처럼 안 되면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거구나. 네, 제가 이제 본 분 중에 자본금을 가장 작게 시작한 분은 한 500만 원에서 이제 시작하신 500만 원. 네, 5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한 3-4천만 원 정도로 보통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값이네요. 네네네. 패션이나 액세서리 하려면 그래도 기본 뭐 품목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제 투자를 받아야 되냐를 이제 역으로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받을까 말까라는 고민이 왔을 때 내가 투자자를 만났을 때 과연 나의 비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품 디자인 뭐 이거 하나도 뽑은 게 없고 어떤 마케팅 계획도 없고 디자인 뭐 팀도 없고 한데 막연하게 빨리 뛰쳐나가서 뭔가 나의 사업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계에서 뭐 투자를 받겠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지금 갑자기 보통 직장인이 막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기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스타트업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투자자한테 와서 저 지금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복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개는 보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를 항상. 왜냐하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단순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뭐 투자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아가기 전에 요즘에 많이 가지고 오는 이 투자 아이템은 뭐예요? 요즘에 또 다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다시 티셔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티셔츠 스트리트 때문에 스트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티셔츠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용품을 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화장품이 이제 다 인기가 이제 한번 있었으니까 그다음은 이제 바디로 가거든요, 보통. 바디 헤어로 이제 바리에이션이 되는데 이 바디 쪽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바디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이미 점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보면 또 그런 분들 중에 특징이 이제 중국에서 소싱을 본인만 할 줄 아는 거. 착각을. 아주 큰 착각이죠. 네,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 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공장 직접 거기 지사에서 보내서 하면 단가가 일단 그리고 뭐 10,000개 주문하는 거랑 1,000개 주문하는 거랑 가격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너무 경쟁력으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게 시장 잘 안 해봐서 이제 한 5년 전에는 좀 특이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정보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너무 뭐 정말 나의 네트워크로 할 수 있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들고 오는 것.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죠. 혹시 이런 그 식상한 우리 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식상하거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이 좀 없는 아이템 말고. 무릎을 쳤던 이건 진짜 대박이 나겠다 아이템만 듣고 이런 것들 중에 공개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저번에도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죽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 좋아하고 철물점 그리고 제 처남이 하고 있지만 당구장 당구장이 우리나라에 26,000개가 있거든요. 근데 당구 큐대를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당구 다이를 공급하는 회사는 한두 개예요. 빌리아드. 그래서 독점이구나 거의. 근데 가격은 뭐 한 20년 호황기 때의 가격과 거의 흡사하고 큰 변동이 없었고. 근데 이제 주파 하나를 이렇게 넘기는 그게 아직도 막 20만 원대에 거래. 그러니까 그래요. 창업을 할 때 깜짝 놀래요, 정말로. 아직도 디지털이 안 돼 그거.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 견적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소소하게 이제 하나 또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당구 큐대 사업입니다.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저만큼 속도가 안 날 거니까. 그것도 만드는 데가 정해져 있을 텐데. 큐 때는 공급하는 데가 하나더라고요. 아마 그 큐 때 만드는 데랑 야구 방망이 만드는 데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소싱을 해서 팔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당구 다이당 뭐 10개가 들어가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개념. 그러면 내가 당구 다이가 한 가게에 뭐 6개가 있다면 60개를 납품할 수 있고 3개월마다 교체가 이런다면 총 시장 얼마다 이게 계산이 돼야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아이템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저 큐대를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때는 투자 받을 상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정리가 이제 그건 안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정말 이제 어떤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준비 안 된 분들이 오시면 전 그냥 바로 이게 거절을 그냥 꺼져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친절하게 보내드리지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엔젤 투자라는 게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아이디어가 많았던 친구야. 그러면 친구, 얘기 많이 했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인, 요 정도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보통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정말 해서 뭔가가 될 건데, 그리고 뭔가가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됐으면 그때 투자자를 찾아가야 이어갈 이제 대화가 되는. 예, 근데 이제 아까처럼 내 돈으로 좀 해보다 안 되면 투자자를 찾아보겠다 이러면 보통 돈이 없고 그때는 버틸 돈도 없고 그럼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 눈에 금방 보일 것들을 잘 되고 있다. 네, 뭐 잘 되고 있다고. 그게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뒤에서 얘기할 그런 우선주에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이제 몇 번 받아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돈을 받기 쉬울수록 그러니까 돈을 받기 쉬울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엄청 많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받기가 쉬우면 내가 책임질 것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절대 돈은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는 이제 보통주라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의결권을 가진 그런 주식이 있고 우선주라고 해서 이런 건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의결권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경영을 하는데 간섭은 안 하죠. 근데 우선주는 대신에 돌려줘야 되거나 배당을 이제 먼저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채권형이 있는데 채권형은 사실 은행 대출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돈을 갚아야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 대신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편한 거죠. 이 사람한테 나의 모든 걸 맡겼다와 이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그 형태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채권형은 그럼 투자가 좀 쉬운가요? 투자 받기가? 네, 투자 받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죠. 다른 쉽다고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을 텐데 돈을 빌리는 거라면 근데 이거는 그래도 투자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됐을 때 주식으로 바꾸는 거. 인수권부 사채.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받기는 조금 더 쉽죠. 그리고 은행 금리보다는 보통 낮고. 네. 근데 상환해야 될 의무는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0%인가요? 채권형은? 채권형은 사실 100%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이제 연대보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제 대표가 보통. 근데 이제 채권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형은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이자를 안 냈거나 뭐 이런 뭐 나의 어떤 허락 없이 내 돈을 뭐 마케팅비에 썼거나 뭐 이런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돈인데 그런 식으로 썼을 때
돈 내놓으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좀 달려 있긴 합니다. 대신에 빨리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형태를 모르고 그냥 뭐 투자를 해주겠다, 뭐 1억을 투자해주겠다 이랬는데 다들 무슨 형태인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냥 내가 1억을 돈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 온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러면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인가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채권형인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당연히 보통주나 내가 책임이 그러니까 한 배를 탄다라는 약간 의미의 보통주가 아닌 채권형의 돈을 빌려주는 형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억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대출. 빌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어떤 투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받고 나서 이제 신나서 회식하고 뭐 여기저기 쓰고. 그쵸. 이제 제가 사실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회사 차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반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회수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주, 보통주, 뭐 채권형 이렇게 나눠놨지만 밸류는 보통주가 가장 낮게 받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한 배를 탔잖아요. 그럼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싸게 주고 주주로 참여하는 거니까. 주주로 진짜 참여하는 거니까. 채권형이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호장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의 진행 속도는 보통주는 느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파운더급이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어떤 조건 없이 돈을 넣고 한 배를 탄 거니까. 그렇죠. 그럼 고민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채권형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뭐 난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뭐. 그냥 좀 쉽게 이제 투자를 기간도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죠. 기간도 정해져 있고 옵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아닌 것 같으면 돈 돌려주세요.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바꿔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형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형식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한 건가요?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우선주거든요. 네, 이 채권형과 보통주의 중간 형태. 우선주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달라고 못해요. 근데 채권형은 이익잉여금과 상관없이 달라고 그랬어요. 빌려준 거니까. 사채 그냥 말 그대로 사채는 사채. 빌려준 거니까. 국채와 사채 중에 사채. 근데 우선주는 내가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만 달라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거의 이제 중간점이 우선주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자와 얘기를 할 때도 얼마를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투자를 받을 거냐. 형태가.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인 것 같은데도 이 기본을 질문하지 않는 그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술 먹고 뭐 얘기해서 이제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5억을 투자 받는구나. 거기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그랬는데 막 채권형이었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진짜 부끄럽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쵸. 그게 제일 보편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거지. 그런 그쵸. 것들을. 사채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인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일 거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너무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네요. 그럼 진짜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꼬셔서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 뒤에 조건을 조율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소 대표님이 누차 첫 시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흔히 알는 사채 그러면 다 피하는데 채권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 채권형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투자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창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구 큐대 사업은 저 초크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저도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 뭐 쿠드롱이라는 뭐 세계 1인자가 있다더라고요. 네. 그거를 하는 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만 만드는 팁이라고 하던데 쿠드롱 팁을 만드는 또
회사가 있는데 앞에 가죽. 네, 이익이 엄청 나더라고요. 투대 끝에 있는 가죽. 네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블루오션이구나. 네.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한참 때는 제가 자주 가던 당구장에 제 개인 큐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 큐대 있어요. 네. 저 대학생 때 저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기다 유리관에다 이렇게 넣는. 그래요. 제 이름도 붙여져 있어요. 이름은 당연히 있지. 알겠습니다. 맥커터 B급 인생님. 이거는 받아줬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네네 한 번 더 마지막 방송 때. 다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라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죄송합니다. 아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즌 3도 바로 할 거니까. 시즌 3는 대폭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참고 바라고요. 소승현 엔젤스 패션쇼의 브레인 소승현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패션쇼 28회 1, 2부 끝날 시간인데요. 뚱카롱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fashion쇼2018@다음.net이나 fashionshowkr@gmail.com입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팟빵 앱을 다운받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과 꼭지별 영상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으시면 짝퉁 패션쇼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 pashow.co.kr이고요. 홈페이지에는 방송 내용과 함께 패션 뉴스, 스타일,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트렌드 정보에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를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하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